34페이지 요약지. 무권대리는 일단 협의의 무권대리, 그 중에서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죠. 사례 형태 문제도 뻑 하면 맨날 이렇게 나오죠. 갑의 아들놈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부동산을 대리행위로 매각을 했다. 뭐 없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그리고 뭐 등기까지 넘겨줬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계약을 했다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가 있다. 본인에 대해서 무슨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 거절 할 수 있죠.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제3자는 뭐 되죠? 본인이 추인을 함으로써 그 의의 행위가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자, 이때 제3자. 첫째, 누구하고 거래한 사람? 본인과 거래. 본인과 거래. 언제?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본인과 거래한 사람. 을이 병과 매매를 했는데 갑이 추인하기 전에 정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추인. 이때 갑 본인과 거래한, 추인 전에 거래한 제3자. 그리고 선악을 묻지 않죠. 거기에다가 등기까지 갖춰라 이렇게 돼요. 이게 제3자죠. 본인과 거래한, 추인 전에 거래한, 등기까지 갖춘 자에는 보호된다.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이나 추인 거절하기 전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 이렇게 되겠죠. 상대방은 최고권이 있고요. 철회권이 있죠.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최고. 의사표시도 아니다. 이거 의사표시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아니, 외우자고. 그렇게 얘기해. 준범들행위 중. 의사의 통지. 아, 그러지 말고. 아이고, 의사의 통지.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거 꼭 외우자 그랬잖아. 준범. 지난주에 준범진행이 많은 거 다 외우라고. 제가 사정 했잖아. 하나만 좀 외워달라고. 의사의 통지. 누구한테 한다? 본인에게. 선악불문하고. 여기서 발신주의가 나오죠.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최고죠. 반면에 철회는 상대방의 의사표시. 누구한테 해?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선의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니까 본인은 뭘 못하고, 추인 못하고, 135조 책임도 성립하지 않고, 무권대리인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딱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추인하고요. 추인 거절에 상속하고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죠. 이게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 기본적인 뼈대죠. 그래서 35페이지 동그라미로 본인의 추인이 먼저 나왔습니다. 유동적 무효인 무권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일방적인 거죠. 그래 130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이 추인권을 딱 규정하고 있죠. 기어 무권대리인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져 행해진 불확정 행위. 무슨 뜻이죠? 유동적 무효에 관하여 직접 자기에게 발생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동의 승낙을 필요 없는 단독행위고 따라서 전부를 추인해라. 본인이 일부만 추인했거나 변경을 취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가 없는 한
추인의 효력이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장이죠. 니은 누구에게 추인하죠? 무상승.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132조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그러면 X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효력은 이때 상대방에게 주장을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A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럼 상대방에게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철회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철회를 할 수 거기까지. B 명시 묵시 추인을 불문하되 특히 묵시적 추인과 관련해서 판례 장기간 방치 1번 2번 형사고소하지 않채 장기간 방치 묵시적 추인이라 할 수 없다. 추인을 할 수 없다. 디귿 추인하게 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단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A 가로 안에 추인 전에 본인과 거래한 등기 따위를 갖춘 선악불문 제3자 분명히 조문에 그냥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인 전에 거래하는 거니까요. 선악불문 제3자 이렇게 되죠. 추인 전 본인과 거래한 등기를 갖춘 선악불문 제3자 보호된다. B 무권대리 추인했다 해서 유권대리 바뀌는 건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리얼은요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할 때 내 거다라고 팔아먹는 놈이 있다. 내 거다. 이 땅은 내 거다. 또는 을이 병과 계약할 때 나는 갑이다라고 팔아먹는 놈이 있다. 을이 자기 것인 양 매각을 하거나 갑으로 행세해서 매각을 했다. 이건 대리가 아니죠. 대리가 되려면 갑을 위한 것임을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리인데 그래야 무권대리가 되는 건데 을이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거나 을이 갑으로 행세를 했다면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무권대리도 아니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 이렇게 불러요. 판례가. 그런데 이거를 권리자, 권한자가 추인을 하고 싶어. 규정이 없어. 그래서 우리 민법에 있는 세 가지 추인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세 개 중에서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라가 팔아요. 무권대리 추인을. 그게 리얼. 타인의 권리를 자기 것으로 팔아먹은 경우에 본인인 권한자 권리자가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에 주의한다. 다시 말해서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이 있다면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처음부터.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새로운 행위로 본다는 무효행위 추인이다. 무효행위 추인. 그래서 이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무권리자 무권한자의 처분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X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추인 거절권. 을이 무권대리 행위로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상태에서 본인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고 사망.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받았을 때 이때 무권대리는 추인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 못한다. 추인 거절 못하니까 을은 병에게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도 없다. 을은 병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죠.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병과 거래한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추인 거절이죠. 동그라미 2번 주의.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추인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은 유효로 바뀌죠. 반면에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지위로 상속한 경우에 추인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건 몰라도 돼. 추인 거절 못한다. 이거 기억하자. 추인 거절 못한다. 상대방에게 최고권은 선악불문하고 인정됩니다. 131조 조문 암기하셔야 되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누구에게? 본인에게. 두 번째 줄에 본인에게 되어 있죠. 그죠?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그럼 큰일 나죠. 최고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라고? 본인에게만.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 한 걸로 본다?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기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 즉 준법률 행위니까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밑줄 법률 규정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규정. 니은 무권 대리인에겐 최고 못한다. 리얼 본인 확답을 하라자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로 철회권 선의만 되죠. 대리권 없는 데가 한 경우는 본인이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기억 의사 표시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니은 확정적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본인 추인 못하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135조 책임을 묻질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만 예외가 아까 있었죠.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을 했는데 무권 대리인에게 상대방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그때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자.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에 있어서의 무권 대리고요. 그 다음에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죠. 이 요건 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요건이 2개가 있었죠. 뭐? 요건이 지금 거기 5개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할 것. 표현들이 성립하면 안 돼. 이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야. 이거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돼. 미음 무권들의 행위 능력자여야 돼. 여기 5개가 요건이에요. 그 중에 디귿과 미음 2개는 꼭 기억하자. 5개 요건 중에서 5개 다 외우라 그러면 저를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니까 제가 다 외우라 소리를 못하고 2개만이라도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 미성년자 안 돼. 행위, 능력. 2개는 꼭 기억하자. 자, 이럴 때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지는 책임. 그래서 비읍.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고, 무권 대리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이 면하지 않는다 말이죠. 책임 면할 수 없다. 효과는 무권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무권 대리인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대방 선택 잊지 말자. 여기까지가 계약의 무권 대리죠. 반면에 단독행위 무권 대리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요것만 136조에서 규정이 있다. 본인이 추인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재단법인 설립.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무권 대리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본인 이름으로 재단법인 설립했다.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다. 좋은 박스 밑에 그 주의, 그거 꼭 기억하자. 일단 여기까지가 협의의 무권 대리와 관련된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표현 대리가 나와 있습니다.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무권 대리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 그죠? 그리고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지을 만한 원인이 있어. 본인이 잘못한 게 있어. 위임장을 남발했거나 대리권을 줬는데 의리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거나 의리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서 의리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계속 대리행위라고 자빠져 있거나 이런 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선이 무과실인데 본인에게 일정한 원인이, 이 원인이 세 가지. 본인이 수여 표시를 했거나 의리 권한을 넘었는데도 갑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거나 의리 대리권이 소멸했는데도 갑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이렇게. 대리권 수여 표시, 권한 넘은 표현들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세 가지. 이런 걸 표현 대리를 한다.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즉 무권 대리지만 대리권 있는 것 같은 겉모습이 있고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걸 표현 대리를 한다. 자, 이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은 소송에서 무권 대리, 표현 대리를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해 준다. 그래서 양가로 2번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표현 대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야 되죠. 판단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효과. 표현 대리가 성립했을 때 플러스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를 한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좀 전에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 한다 그랬으니까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됐다. 이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반가로 1번.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반가로 3번. 의의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는데 동시에 표현 대리도 성립했다. 그 강행 규정 위반한 행위에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강행 규정 위반 행위에 표현 대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일단 요 기본이 되는 거 머릿속에 딱 박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의 의의가 조문이에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가 아니라 수여함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죠. 책임을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란 수여한 것처럼 표시를 말한다. 수여한 것처럼. 수여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는데 한 것처럼 표시한 걸 말한다. 그래서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직함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묵인하는 경우 전형적인 대리권 수여 표시다. 그죠? 요건 밑에 동그라미 4번. 아까도 살짝 봤죠? 법정 대리권 수여라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결국 임의 대리권 수여 표시에만 적용이 된다. 제일 중요한 게 권한 넘은 거죠. 의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이 권한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대. 이 정당한 이유가 뭐예요? 선의 무과실.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지는데 특히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거 일단 126조가 성립하려면 얘한테 권한이 있어야 되죠. 그 권한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웬만한 건 다 된다 그랬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사자, 부관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 같은 공법상의 행위대리, 표현대리 등등등 다 들어간다. 뭐 복대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다 들어가는데 권한이 아닌 거 사실행위하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사실행위하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이건 권한이 아니다.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들에도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권한이 아니니 권한을 넘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이 아닌 거 2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된다. 즉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내 거인 양 팔았다. 이거는 권한 넘은 표현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죠.
대리행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행위와 넘는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등기 신청하라고 서류를 줬더니 매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권한 넘은 편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4번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말하는데 다 필요 없고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라.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 시험 지문에 가끔 대리행위 당시 및 이후 사정을 고려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예요.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 이후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권 소멸 편대리는 대리권을 소멸했어. 근데 대리행위를 했어. 근데 상대방은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걸 몰라.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죠. 129조. 그래서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고 소멸하기 전에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그 소멸하기 전에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버리면 126조로 간다 그랬어요.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 되고 특히 동그라미 4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복대리인이 무권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때도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조심하자. 됐죠? 그 정도. 자, 이 정도가 무권대리에서 체크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럼 문제는